오늘 행사 순서는 회의식을 하고 미국노당위원장 후보자 인사만 하고 그 다음에 정치학교 수료식 그 전에 우리 남은 교육 50분으로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화학회의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남은 행사를 갖다 우리가 사무장 김정입니다. 오늘 아버지 날에 전시해주신 자원들에게 이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사에 참석하신 보다 주요 당직자, 일분들을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소개합니다. 한 말씀으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바꾸어 필요한 분야의 얘기로 한 말씀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이 우리 도당 큰 행사가 있어서 준비한다고 원하시거든요. 내일 열심히 도당 행사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미 각 나원님들부터 소개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구미열 나원님 많이 와서 소리 잘 많이 내주세요. 구미열 나원님 소개하겠습니다. 김철호 구미각 지역위원장님 인사하겠습니다. 이상호 구미열 집대 위원장 인사하겠습니다. 구미열 조용히 하는 이재현 제일 소개했어요. 이재현 언니 소개하겠습니다. 수리 언니 어디 있어요? 네, 소개하겠습니다. 김호 언니. 네, 그 다음에 고객이시죠? 박진양 총리가 노인장 인사했습니다. 이상현 국회의원 노인장 인사했습니다. 네, 어려운 말씀 간단하게 인사하겠습니다. 윤봉근 기자님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진하고 계시는 김도현 기자님, 이동환 기자님 지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반법적 부산개혁으로 대한민국을 충격과 혼란에 빠뜨렸었습니다. 국격은 추락했었고 경제는 악화되었었습니다. 국민은 부정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비정상인 상황의 빈타임 행정으로 민주정부를 만들었고 정상인 국가 시스템이 돌아가게 한 주역들이 여기다 모여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정부의 성공을 위한 무한 책임을 우리는 함께 지는 그런 사례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기 현수막 붙인 것처럼 대한민국의 최대의 길은 우리가 우리 손으로 만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11부에 박병상 기자님 오셨는데 어디 계시죠? 그죠?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기를 해야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바닥에 있는 국기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이나 마음도 불편하신 분은 자리에 앉아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교육과 대상이 있겠습니다. 교육과는 반주에 맞춰 1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열사, 고 김대중 대통령님, 고 노무현 대통령님, 고 김건희 대한 국명이 있겠습니다. 1도 국명.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로 우리가 지역위원장들의 대사가 있겠습니다. 서로 위원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당원 의원님 반갑습니다. 우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김서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정말 오늘 토요일 소중한 휴식 시간에 불구하고 오늘 우리 강을 당원에 함께 해주신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원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정말 깊이 머릿속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어려운 지역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한 마음으로 바꿔가고 있고 그렇게 당원들 이렇게 많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경상북도에는 13개 지역위원회가 있고 그 중에서 그 중에서 우리 갑을 보면은 우리 갑을 두 군데 지역위원회가 우리 갑이 당원이 정확하게 권리 당원이 지금 2,900명입니다. 우리 기본 당원 가장 한 5,800명, 약 6,000명 가까워요. 우리 제가 구체적으로 한 1,000명 정도 지원했습니다. 그야말로 지금 우리 경북 지역에서 가장 큰 지역입니다. 그만큼 또 옆에 우리 시장님도 계시고 이 근처에서 다 여기 계시는 이 맥을 이용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께서 오늘도 의용진에서 여러분들과 많이 배웠고 힘들겠지만 저도 선거를 5번 정도 출마하면서 하는 여러분들도 빠져나가고 그래서 여러분들 때문에 힘이 나니까 우리가 의용진에서 행복하는지 무엇보다도 이런 당원에 나는 맞아서 서로 따뜻한 동시에 서로 의욕지고 우리가 사람 밖에서 소통을 놓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동시에 힘들었습니다. 또한 아울러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 우리가 보니까 거의 정말 선별국을 이렇게 주축이 돼서 정말 이번 선거를 잘 치르는 장면을 생각이 됩니다. 중앙 권력은 교체가 됐습니다만 그야말로 지방 권력은 경북 정말 아무나 선거 치러오면서 넘겼는데 우리 기초형 강력 권력이 우선은 항상 진실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내법이 결국 모든 선거의 기초가 아니가 되는데 우리가 뭉치가 갑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강력의원은 고성 이렇게 오자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력의원은 경북이 60명입니다. 60명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2명입니다. 2명. 그것도 비례, 지역으로 1명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야말로 소중한 후배가 기초위원들 경북에 283명입니다. 비례 합쳐가지고 우리 그 지역구가 247명, 비례가 37명. 그런데 여러분들 세계 숫자가 세계는 이고 공동기가 알아주시고 23명, 19명, 지역구 19명, 기초 비례 4명. 그야말로 지역에서 100% 보내지 않는 때문이죠. 그래서 제 지방 권력을 시장님도 배출해주는 우리 지역에 기필코 우리 대표님께서 최소한 기초
계시지만 대단히 있었지만 우리 꿈이 있어 이 배우 기록도 영국에서 가장 큰 남원이 제일 많이 가진 이 꿈이 있어 오감위원장 한 분도 대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전에 있는 그 회의를 이렇게 우리 시청에서 만나는 바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원하는 저도 이번에 마지막으로 가서 들었는데 우리 배우님께서 꿈이 어려웠는데도 옛날에 또 가고 싸우고 불쌍하고 남을 뜨고 이런 게 참 많은 기억입니다. 이걸 소수 그런 거 정말 제가 우리 올해는 통일과 원하는 그런 배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돼서 여러분 노력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소중한 시간 우리 당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원하는 헌신하면서 아무리 대가 없이 노력해 주시는 당원들 머릿속에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고맙고 생각합니다. 다시 고맙습니다. 친구생님의 대사가 있겠습니다. 자,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구별 기억연장 김구대인 이상호입니다. 예, 너무 좋죠? 일단 기분이 좋죠? 우리 기억이 활동하면서 이렇게 소미가 이렇게 많이 모인 자리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지난달에 그 구별 가문의 날을 마련해서 한 40년을 걸렸고, 오늘은 적어도 한 100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구미가 하루하루에 달라지는 게 오늘 와주신 우리 가문님뿐만 아니고 저희 가문들께서 관심까지 해주시고 우리가 성을 다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준비한다고 우리 김재우 사무장님, 김정호 사무장님, 그리고 우리 가문 성공인들 너무 고맙습니다. 구미갑이 언제나 함께 준비를 하고 행사도 김초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가비랑 똘똘 뭉쳐서 이 어렵고 힘든 과정들이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당당하게 함께해서 그래서 다른 데가 준비도 많이 했는데 빨간 나라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빨간 나라 가방이 영화가 지금 가수 한번 영화가 나오고 있긴 한데 우리가 이제 꿈에서도 당당하고 자신있게 하나하나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오늘 기점으로 우리 민주당이 한 발 더 도약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오신데 이재명 대통령이 유해 총회가 있어서 회의 진행하시고 너무 뿌듯하잖아요. 네. 이게 국민들이 국회의가 국민들이 쓸 자리 없을 정도로 너무 재밌게 나라를 이끌어주시고 김성원 씨, 우리 국무위원님들 너무 재밌고 관심 가져주시고 하나하나가 다르게 배려하는 우리나라 여기 계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어렵게 이번에 정권이고 이재명 정권이 도약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분들 행을 하셔서 언제든지 마음을 모아주시면 부탁드리고 그걸로 이 지역에 언론인 분들도 많이 오셨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연락도 안 했는데 궁금하고 이렇게 오셔서 홍보에 또 동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현재 삐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동감위원장 선거에 우리 정동태 후보님, 이정훈 후보님, 네, 감사드립니다. 이해 후보님께서는 본회의 그 변호사들 때문에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내일 결정이 나는데 결정 나면 서로 다투는 길 그만하시고 서로 응원해 주시고 누가 선배가 되든 패자가 되든 그 축하와 격려를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내일 후기에서도 개별적으로 이번에 활동을 합니다. 또나 이 당원회의가 있으니 활동에서 시간 나시는 분들 꼭 가셔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
4달 뭔가를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달에는 또 야외에서 또 한 달에 모여서 뭔가 못하는 것을 좀 모임을 내서 하고, 연말에는 한 200명이 모여서 연말 송년회도 좀 준비를 할까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오시는 게 도와주기라고 생각하고, 한 분 한 분 그 마음을 모아서 팀장부에서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늘 설거지해가지고 우리 민주당 언니들 어깨 주시고 당당하게 국회에서 임했어도 괜찮겠다. 제가 앞에 서고 최위원장 앞에 모시고 저도 뒤에서 밀고 땡기고 해서 뒤죽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호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회사는 연말에는 동서호텔 축제에서 자리라고 들고 반대되는 뭐 EX까지도 주면 안 되겠습니까? 어쨌든 한번 해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인위원장님하고 이상현 국회의원 노인위원장님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좀 바빠 사랑스러운 여러분과 국민 아몬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국민을 노인위원장 이상현입니다. 지난 12년 10월 8일 날 저희 지역구민 전시회관 안에서 마을 연합회의가 있었습니다. 3년 동안 하다가 대학간 도시가 되고 정말 바빴습니다. 이 자리에서 앞을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시길 저는 다 말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진현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씨 나오간 제일 없이 많은 하시는 참 감동입니다. 저희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 사실은 시간이 되면 한마디 얘기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자기가 있습니다. 그때 조신하게 합니다. 오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 수상하셨지만 이부 관련되신 여기서 출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화하는 시간을 줄 겁니다. 자유화를 하신 분은 시중화원한테 신청을 하시면은 자유화를 신청된 순서대로 저희들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유화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는 저번주가 경고란 위원장 후보님들이 워낙 계시거든요. 인사 말씀 한번 물어보도록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공정하게 3분씩 드리는데 약간 아무리 이거를 나누시기 때문에 3분에서 5분 사이 드는 것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 되겠죠? 무슨 이유가 되겠습니까? 예, 동의해 주십니다. 그러면은 기호 순서대로 하는데 이미에 우리 국회의원 참석을 못하는 경우에는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국회 대표님 국회의원 이미입니다. 국회가 앞으로 또 다음에 나는 대표를 지지를 축하드리고 오늘 국회 나오는 국회 협조하고 싶지만 국회 인사를 일정으로 선택하도록 하기 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는 이재명 정부의 중간선거 개선안과 개혁 법안을 바로 잡아내는 국민의힘의 필수가 진행중입니다. 이를 저지하고 이재명 정부 개혁 법안의 통과를 위해 분당 노원수교와 필리버스터 소개와 개혁 법안 통과를 위한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 소개와 법안 통과이 오후 6시쯤 진행될 예정이라 직접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쉽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제가 대구 후보의 대표로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도 민주당의 이름으로 책임지고 활동하고 계시는 당원 여러분 등입니다. 당원 조선시대의 당원들의 존재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보수계를 중심으로 독식하고 있는 대국 정치 지역의 민주당의 정책과 역량, 실력을 보여야 합니다. 이러한 당원과 시대의 욕을 담아 스포츠로 행사를 해주신 우리가 김철호 위원장님, 국회의원 이상호 위원장님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9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임미애. 알아듣다고 유수라고 생각했습니다. 끝까지 와주셔서 다 알아듣을 거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정명채 의원님부터 하겠습니다. 정명채 의원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을 반갑습니다. 정치인사들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장을 빌어 구미 가을날 행사 20을 축하드립니다. 제가 구미 입상원 파이팅 하고 계십시오. 구미 입상! 이거 안동문에 가면 이거 들리지 않습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힘들까? 다시 한번 해주십시다. 구미 입상!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시간을 갖다 3분에서 5분 주라더라고요. 한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마 정명채가 뭐냐? 어떻게 보면 인상이 험하고 좀 별나버린데 정명채가 누구냐? 정명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정명채 바라는 것을 떠났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옥신을 했습니다. 너무 먹기 살짝 뜯고 살찌어서 풀옥신을 하고 오늘 그러고 싶었습니다. 하여 결국은 세계 챔피언 그래까지 제가 했습니다. 그걸로 마지막으로 나와서 회사생활 하면서 노조 활동을 하면서 노조 윤활 출마하면서 해고당했고 어느 날 울산기 기사에서 이제는 조그만 건설사 회사를 맡고 있습니다. 건설회사를 하면서 시민활동을 했고 시민활동을 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정명채가 살아온 일입니다. 어떻게 보니까 정명채가 조선일보니 참 기만하셨을까 사실스럽습니다. 저는 몇 년 동안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가지고 안동서 제한다 열심히 투쟁하고 싸워왔습니다. 그게 잘못된 겁니까? 이게 조선일보입니까? 이거 아니겠습니까? 선거요? 선거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저는 제가 그것도 했다고 말하는데 사실은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판단하는 거 하자 우리 당원분들이 하는 겁니다. 당원분들이 주인이고요. 저는 우리 당원분들을 믿습니다. 우리 당원분들의 역량이 충분하게 그 판단할 수 있는 자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당원이 주인입니다. 당원의 주도 시간을 이제 기쁘고 만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 제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동 강사를 하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도감대 출마하고 제 공약 첫 번째 이동 강사였습니다. 강원들이 주인이라고요. 도감대장 주인입니까? 주인들이 주인을 찾아가는 이동 강사가 돼야죠. 도당위원장이 참여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역위와 중앙과의 나중을 하라고 봅시다. 지역은 도당위원장들 지역에 찾아갑니다. 당선자는 인사로 찾아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 어떻게 소식을 전해줍니까? 그거는 지역의 소식이 아니고 자기 개인의 소식이죠. 이걸 또 입고 가야 됩니다. 제가 만약에 도당위원장님은 13개 지역구를 최소한 5살 이상 돌겠습니다. 가서 우리 당원들과 함께 공모를 하면서 그 지역 현안을 확인하고 눈으로 확인하면서 중앙에 보고하겠습니다. 왜? 주인을 안 찾아가죠? 말도 안 주인입니까? 당원이 주인은 주인을 찾아가고 인사드리고 묻고 여쭈고 모든 문제를 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앉아가지고 색상했냐? 이제는 끝내야 됩니다. 세우자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대국도가 뭐가 문제다? 바로 봅시다.
윤석열 김정은 때 우리 대구 동안 했습니까? 대구에 사람이 없어서 대구 와서 다시 했습니까? 대구 강원도를 건식이라고 합니까? 한미 모이고 현미 모이고 뒀습니다. 대구 단체에서 윤석열 편집을 했자고 어떻게 그게 도당의 사실입니까? 저는 너무 한심스럽습니다. 도대체 이철우 미국에 사고 났을 때 대구에서 대수술 보고 난 게 미국 돈은 뭐 했습니까?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이제는 다만 미국보다 힘있는 미국보다 지금 내란색들이 다시 숨쉬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다른 강원에서 내란색들이 숨쉬고 있단 말입니다. 이걸 뿌리 못 뽑기 위해서는 힘있는 사람, 잘 싸우는 사람, 정경채만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경채를 한 번만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이 의원 이정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아버지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기호 2번 이종훈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앉아서 잠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연설 버전으로 해야 될지 아니면 그냥 보고보고 얘기해야 될지 고민을 했었는데 오늘은 좀 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제 본 연설은 현장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이렇게 꿈이 가을 방목지 여러분들이 모이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부럽고 좋습니다. 또한 지난해 12.3 내란에서부터 6월 3일 이재명 대통령님 당선까지 지금까지 애써오신 우리 방목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서로 경례의 박수, 사랑의 박수 한번 나누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경우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많으실 겁니다. 저는 2018년 경천시장 후보로 그때 당시 강세용 시장님이 당선되실 때에서는 당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북도당에서 당직자로 6년 가까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희 또 당생활은 2005년부터 열린우리당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많은 활동과 경험과 풍부한 경험들을 쌓아왔습니다. 그 속에서 늘 우리 경북민주당이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내용을 담아서 새로운 민주당을 만들어야 될 것인지 늘 고민해 왔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한번 담아내고 싶고,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꼭 갖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마 출마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저희 민주당이 우리 경북에서 출마하면 시민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일도 잘할 것 같고, 능력도 있고, 사업도 sam한데 민주당이 나가야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지금 어쩌면 이승훈이 경북 도당대에서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지역을 다니면 누구보다도 경북 도당을 잘 이끌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편의고인이 있고 힘찬 도구가 있기 때문에 될 수 있냐고 의구심을 가지십니다. 존경하는 강원도기 여러분, 강원도기 여러분께서 힘을 내어주시고 손을 잡아주시면 이종훈이 당선될 것입니다. 이종훈이 경북 민주당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가질 것입니다. 좀 전에 우리 이상호 직무대행께서 10월달에 야외 행사를 하시라고 합니다. 저는 그때 경북도당 위원장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구미의 강원도민들께서 이종훈의 손을 잡아주시고 이종훈에게 표를 모아주십시오. 이종훈이 꼭 경북도당을 위해서 열심히 한번 일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나 참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호 3번이 임무의 우리 의원님 시간인데 지금 6시에 표결을 하고 있을 겁니다. 플라버스가 표결을 국회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거 국정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라는 판단 때문에 축전을 보내고 못 내는 것 같습니다. 다시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쉽지만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기념 촬영은 이제 강연을 들어보고 곧 식사도 오고 갔거든요. 강연 55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술락 우리 기자님 모신다는데 어디 계시죠? 예,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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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하도록 인사 한번 보내주십시다. 잠시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세준 강사님입니다. 기본 사회가 무엇인지, 대한민국 미래는 어떤 사회로 가야 될지 아마 주제인 것 같습니다. 박수로 맞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려오시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번 대선에서 대통령이 되신 이재명 대통령이 하신 생각이에요. 기본사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현재 사단법인 기본사회 관계자를 맡고 있고요. 법원이나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자, 기본사회 하면 어떤 사회일까요? 기대되지 않으세요? 기대되시죠? 네. 많이 기대됩니다. 많이 기대되는 거가 원래 기본 사회. 그냥 기본 소득 사회. 기본자들을 위해서 기본 사회를 가르치는 헌법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빨리 여러분들에서 국가는 원래 기본사회를 만들어야 돼요. 중요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본사회가 등장한 건 얼마 되지 않았죠. 그동안 우리 국가는 특히 우리 주권자들은 기본사회에 대한 연구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기본사회가 구축하지 않았어도 우리는 넘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무슨 사회죠? 지금 현재 기본사회가 구축된 건 아니에요. 복지사회예요. 근데 복지사회는 어떤 사회죠? 우리가 일자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을 하고 우리가 벌어들인 급여나 이런 걸로 복지기금이나 세금을 주죠. 그럼 그 돈을 가지고 국가가 복지제도를 만들었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복지사회에 살고 있어요. 전 음성이 다 그리고 지금까지 일자리는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국가가 우리 기본적인 삶까지 보장 안 해도 돼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먹고 살 수 있어요. 우리 기본적인 삶은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요. 이러면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국가도 이런 부지런한 유민들과 함께 이런 복지 시스템을 구축해왔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잘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는 결정해야 돼요. 우리 주권자들. 지금 이 복지사회를 강화할 것입니다. 자, 어느 정도는 지금 그동안 우리가 복지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한다면 문재인 정부 때 그 당시에 특히 2021년도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550조였거든요. 그 중에서 복지 예산이 200조였어요. 200조. 거의 뭐 35% 육박하죠. 이 정도로 복지 시스템 구축에 돈을 쏟아부은 국가예요.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수준을 유지하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좀 더 이 복지에 지금 투자하는 이 기금을 늘려야 될까요? 자, 그러려면 여러분 감당하실 수 있어야 돼요. 감당하실 수 있나요? 자, 지금 이 수준적으로 하는데도 벅차시지 않으세요? 투표에서 선거가 있을 때 정치인들이 복지 수준을 올린다고 공약을 하고 세금을 더 걷어들여야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떠세요? 싫으시죠? 그죠? 정치인들도 잘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 최선을 다해서 이 정도 구축을 해야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보니까 이게 아직 OECD 하위권이에요. 우리 더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고민이에요. 지금 이렇게까지 최선을 다해서 복지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하는데 이걸 더 OECD 2위 수준으로 좀 올려야 되나? 이게 지금 우리의 고민이에요. 자, 그런데 1위가 어디죠? 프랑스입니다. 31%. 저 수치는 GDP 대비
복지 규모를 좀 계산한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12%예요. 12%. 멕시코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프랑스 수준으로 올리는 걸 우리 목표로 해야 될까요? 어떠세요? 31% 정도 가면, 그러니까 GDP의 31% 정도 되면 우리의 삶이 나아질까요? 그건 아무도 모르죠. 우리는 안 가봐서. 그래서 저 수준으로 가고 31% 지금 우리나라보다 2.5배 정도 높죠. 그죠? 저 나라의 상황을 한번 볼게요. 프랑스는 국민 부담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이 정도 수준 유지하는데 우리가 지금 부담하고 있는 비중이 26.7%거든요. 근데 프랑스 수준으로 가려고 하면 우리 부담률이 이 정도까지 높아져야 돼요. 46.6%. 정치인들이 이 얘기를 함부로 못합니다. 그러면서 복지 수준을 높이자고는 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의 숙제가 이건가요? 프랑스 수준으로 한번 가보는 건가요? 자, 프랑스 수준으로 가려면 지금보다 여러분께서 1.5배 더 부담하셔야 되거든요. 어떠세요? 가능하세요? 괜찮으세요? 마음이 무겁시죠, 그죠? 지금보다 1.5배. 자, 그러면 가능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일자리가 계속 풍부해야 돼요. 그리고 매년 지속적으로 우리의 소득이 늘어야 돼요. 지금 그런 상황이실까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적어도 20년, 30년 계속 지속되면 가능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죠, 우리 세대. 저는 69년생이거든요. 저희는 이렇게 살아온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자식들, 지금 20대, 30대들, 이런 거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기성세대를 위한 나라가 아니라 앞으로 이 땅에 살아갈 그 젊은 친구들을 위해서 고민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몇 살까지 사실 것 같습니까? 그렇죠. 100살이 들어들고 나오죠. 국가가 5년에 한 번씩 조사를 했어요. 진짜로 대한민국 사람들 몇 살까지 사니까. 누구한테 물어봤는지 아세요? 생명보험회사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5년에 한 번씩 조사를 했고 10번째 조사 작년 1월에 끝났어요. 그리고 50년 동안 이 조사를 한 거죠. 작년 우리나라 남자 89세, 여자 91세. 자, 그런데 계속 늘어났죠. 10년 후에 어떻게 있을까요? 적어도 남자 93, 4세, 여자는 거의 100세가 있을 거예요. 20년 후에는. 자, 그런데 우리의 수명은 점점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인구를 이렇게 줄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한 건지 모르죠? 서양에서는 이미 우리나라 멸종된다고 해요. 그래서 요즘 뷰티부 들어가 보시면 외국인들이 자주 올리는 뷰티부가 하나 있죠. 그들의 버킷리스트가 한국에 와서 광장시장 같은 데 가는 거래요. K의 파워가 그만큼 세져졌죠. 근데 가끔 이런 거 올리는 사람도 있어요. 돈 멸종된다고 해서 와봤어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면, 자, 남자, 여자, 100명이, 100쌍이죠, 그죠? 명수로 200명이니까, 200명, 100쌍이 결혼을 하면, 아기가 몇 명 나오죠? 지금 우리나라 수생률 0.7 무너졌어요. 그 0.7로 계산해볼게요. 100쌍이 결혼하면, 아기가 몇 명 탄생? 그래서 70명이죠. 애는 여자는 그러면 200명이 70명으로 줄어들 거예요. 그럼 저 70명이 남자, 여자 35명씩. 그 여자 35명이 또 0.7을 나면 24명이고, 저 24명이 12명 중에서 또 0.7을 나면 8.4. 3세대 만에 200명이 8.4명으로 줄어드는 이런 어마어마한 속도로 지금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구가 감소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젊은 친구들은 결혼을 할 생각도 못하고 결혼을 해도 애를 낳을 생각을 안 하고 낳아도 한 명 낳는다고 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저희 세대는 저보다 2명에서 5명 정도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젊은 세대들이 보는 세상이 우리 세대가 보는 세상이랑 다른 거예요. 자, 어떠냐? 뭐 지방 소멸 되고 있죠, 그죠? 뭐 이거는 너무 잘하시는 내용까지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7시에 끝내달라고 했어요. 충남 공주 사람이거든요. 근데 원래 말이 늦잖아요. 충남 공주 사람. 지금 말을 엄청 걸리고 인생이 바뀌게요, 제가. 빨리 시작해요. 자, 우리 때는 어떤 기계가 새로 등장을 해서 우리를 불안해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기계는 우리의 조작이 없으면 음식
그런데 요즘 나오는 기계는 어떻죠? 사람의 조작이 없어도 스스로 움직여요. 이런 걸 로봇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젊은 친구들 눈에 이런 것들이 자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년까지 시험 보기 힘들겠다, 결혼도 힘들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이 로봇 도입이 가장 빠른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게 로봇 밀도라는 수치거든요. 로봇 밀도가 뭐냐면, 일반 기계 아니에요. 스스로 움직이는 그 로봇. 근로자 1000명당 로봇이 몇 대 도입되어 있는지를 매년 계산을 해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몇 대입니까? 1012대예요. 압도적으로 많죠, 그죠? 중국 한번 볼까요? 중국, 독일, 일본, 미국에 비해서 지금 3배 빠르게 로봇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냥 기계 말고 스스로 움직이는 로봇.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빠르죠, 뭐든지? 자, 이런 상황이니 젊은 친구들이 우리는 일자리 갖기 힘들겠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지금 100세까지 지금 살아가는데 지금 노인 나이가 몇 살이죠?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65세죠? 65세라는 합의가 언제 이루어진지 아세요? 결정. 1920년대에 내려진 결정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그럼 지금 노인의 나이는 몇 살이죠? 인류학자들이 계산을 해보면 78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77세까지 중년이에요. 국가도 신중년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77세까지 우리 일해야 된다. 근데 우리도 일자리가 지금 점점 사라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인공지능 어떠세요? 인공지능? 챗GPT 5.0이 나왔죠. 그죠? 재작년에 어떤 개발자가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너 도대체 어디까지 가는 거니? 라고 물어봤거든요. 2년 전에. 그랬더니 챗GPT가 뭐라고 답했는지 아세요? 요때 뭐 나왔죠? 알파고 기억하시죠? 다섯두는 인공지능이었는데 이 챗GPT가 뭐라고 하냐면 놀라지마, 나 아직 알파고 수준이야. 원래 호들갑이야. 근데 나 2025년 되면 내 성능은 이렇게 된다. 원래 2025년이야. 그래서 6개월에 한 번씩 성능이 개선되고 있고 이런 세상이에요. 그리고 또 더 심각한 건 뭐죠? 인공지능과 로봇이 지금 결합을 해서 로봇이 스스로 움직여요. 지금 근데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얘기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들었죠. 저는 일자리가 순식간에 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그래야 사람들이 충격을 받거든요. 근데 지금 일자리는 충격적으로 사라지지 않아요. 매일 조금씩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몰라요. 여러분 옛날 동화 중에 늑대가 나타났다 했죠. 대세가 나타났다 했더니 세 번째 목동이 속였을 때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죠? 저 거짓말이라고 그러죠. 지금 5년째 인공지능이 나타난다. 인공지능이 나타날걸? 그냥 3년 후에 지금 해줄 거야. 5년째 우리 지금 이런 얘기를 계속 우리 중간에. 그래서 끓는 물 속에 우리는 개구리를 같아요. 개구리는 99도까지는 자기가 죽는다는 걸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서서히 없어지고 있어요. 이게 더 심각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지금은 완전 고용의 시대가 아니에요. 일자리가 충분치 않아요. 예전에는 정부로부터 이 최저 생계비 공공부조의 혜택을 받는 분들이 진짜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걸 받았거든요. 지금은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이 없어서 그런 최저 생계비를 받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나라 심각해요. 이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제일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후위기 어때요? 올해 엄청 더우셨죠? 제가 작년에 대구에 강의를 하러 갔는데 대구에는 강의하러 좀 많이 갔는데 대구가 우리나라 제일 덥잖아요. 근데 몇 년 전에 2018년도가 또 심각하게 더웠잖아요. 그때 대구에 세워진 차에 내비게이션이 묻었다는 뉴스를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또 너무 힘들지도 않죠, 그죠? 근데 기후위기가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 지구가 어떤 지구냐면 미국 연방정부에서 어떤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정부에서. 그러면서 거기에 도시를 지정을 하고 바다의 높이가 몇 미터 올라왔을 때 그 도시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하면 그 도시 사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울 그 다음에 봤습니다. 수심이 60% 상승했을 때를 해봤더니 서울이 이렇게 나와요. 저 파란 게 장인 지역이에요.
근데 지금 수시로 계속 올라오고 있죠. 그런데 이게 더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탄소를 제일 많이 쓰는 나라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조업 비중이 전 세계에서 제일 높아요. 그게 OECD 국가중에 제일 높거든요. 27% 정도 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았냐면 탄소를 써서 수출을 해서 먹고 살았죠. 우리나라 수출비용이 전 세계 제일 높은 거였어요. 일본은 수출 10%밖에 안 나요. 90%는 일본 사람들이 다 자기들이 생산한 거 사요. 사서 써요. 내수경 되죠. 우리나라는 수출을 반 이상을 해요. 탄소를 써서 지금까지 수출을 했어요. 반 이상. 안 그러면 우리는 전부 다 죽습니다. 근데 지금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 탄소로 만든 제품을 뭘 내리고 있죠? 탄소 국경세를 내리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정부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신재생 에너지를 기업들한테 계속 공급을 해야 돼요. 그럼 탄소를 쓰지 않고 신재생 에너지를 써서 제품을 생산하면 탄소 국경세 타격을 안 받습니다. 근데 지난 3년간 신재생 에너지 공급이 있었나요? 윤석열 정부에? 없었어요. 시작했어요. 원전 확대만 골몰. 자, 윤석열 정부는 원전이 신재생 에너지라고 했거든요. 근데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원전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윤정부 동안 다른 나라로 갔어요, 공장을. 신재생 에너지가 공급되는 곳으로 간 거예요. 이 또한 뭐죠? 일자리가 사라져요. 이래서 일자리 사라지고 저래서 일자리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 자녀 세대들이 무슨 결혼을 하고 애를 뭐 구세주라고 그런 꿈을 꿀 수가 있을까요? 지금 그 젊은 세대들이 나와서 유튜브나 TV 뉴스에서 나와서 하는 얘기 들어보면 애를 왜 안 낳아 이렇게 물어보면 그들을 불행하게 만들 수 없어요. 이런 얘기들은 그 충분히 이해가 가죠. 그래서 지금 작년에 우리나라에 또 하나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는데 우리나라 은행이 작년에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들인지 아세요? 우리나라 5대 금융지수 있죠. 뭐 국민, 신한, 원형, 신한 이런 곳이 이자 수익만 작년에 40조 원을 벌었거든요. 이자 수익만.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람들이 노력한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서민들이 너무 힘들어서 가계대출 받고 주택담보대출, 담보대출을 너무 많이 받아서 은행이 돈을 번 거예요. 자, 그러면 은행이 40조 원을 벌었다. 그러면 이전에는 어떻게 했죠? 은행들이 지점을 늘려서 사람을 많이 뽑았어요. 근데 작년에 이렇게 돈을 많이 번 은행들이 39살부터 희망퇴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39살이면 어떤 나이예요? 한참 사교육도 많이 들어오면 가장 크게요. 아파트 담보 대출 받아서 이자 갚고 힘들고요. 또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작년부터 이런 상황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러면 39의 집을 싼 이 가장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수평이동하면 되죠, 그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수평이동할 만한 직장이 없어요. 그냥 0, 1000에서 뭐, 이 정도 깎으면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장들이 연, 1000 수입이 줄어요. 어떻게 되죠? 사교육을 줄여야 되고, 집, 평수를 줄여야 되고, 주거 이래야 돼요. 아니면 두 번째는 뭐죠? 플랫폼 노동을 하면 됩니다. 플랫폼 노동. 플랫폼 노동은 50대다가 자전거를 타거나 전문자전거를 타거나 우리나라 플랫폼 노동자 수가 너무 많았어요. 2010년 53만 명 정도예요. 지금 공식 집계가 220만 명 넘고 있어요. 위험한 노동이에요. 그리고 이 구미나 이런 경북 쪽으로 모르겠는데 서울은 하루에 12시간이라면 월 300 정도 벌어요. 우리나라 4인 가족 최저 생계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370만 원 넘었어요. 최저 생계비의 의미 아시죠? 하루 세끼 밥 먹는데 문제하고 일단 월세는 어떻게 4인가가 있어요. 그리고 숙식비 뭐 외식 한 번 정도 각자 한 번 가는 거. 근데 외식하고 삼겹살 정도 요즘 삼겹살도 금값이 됐죠. 그러니까 뭐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예전에 다 중산층이었고요. 안정적인 일자리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멈출까요? 과연? 인공지능과 개발 멈출할 수 있을까요? 이거 계속될 거예요. 자, 사회인고층은 이렇게 늘고 있고요.
이게 뭐냐면 작년 말에 제가 통계청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누구죠? 그 공공부죠. 더 이상 몸도 아프고 능력도 없어. 그래가지고 매달 그 동사무소 가서 제가 얼마나 능력이 부족한지 호소해야 겨우 받아낼 수 있는 거. 얼마 전에 대통령이 이거 없애자고 했잖아요. 자존감이 너무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에 31%까지 올렸지만 프랑스 여전히 그 이런 혜택 받고 사는 사람들이 아까 보셨죠? 10몇 %. 근데 반 이상이 이런 혜택을 못 받고 있대요. 왜 그러냐면 자존심 상해서 그냥 포기한대요. 네. 그런데 너무 많이 늘었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들은 능력이고 시간이 있는데도 일자리가 없어서 지금 벌어지는 상황이에요. 자, 이걸 멈출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일자리가 있어서 국가가 IMF로 위기에 빠지면 우리가 또 그 모아서 살려놓고 대기업이나 은행이 어려워지면 우리가 또 살려놓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가 지금까지 이상없이 온 거예요. 시스템 이렇게 부족해가지고. 근데 지금 어때요? 이제 우리는 그럴 힘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국가가 국민들의 삶을 책임져야 돼요. 기본적인 삶. 뭐 푸념게 책임져야 할 거 아니에요. 기본소득 뭘 선택시키고 그러자는 거 아니에요. 일단 누구나 보편적으로 기본적인 삶을 살 수 있게. 그러니까 취조생비 정도의 소득이 일단 주어지고 그 다음에 뭐 통신비, 교통비 이 정도 국가가 이제 책임지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30년 사업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셨죠. 4년과 30년, 6개월 30년, 이제 기본사회 30년.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사회는 보편성이에요. 누구나 최소한의 삶을, 인간적인 최소한의 삶이 아니라 인간적인 삶,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런데 기본사회 하면, 반대하시는 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죠? 도대체 무슨 돈으로? 그렇죠. 또 세금과 걷어갈 거예요? 자, 지난 대선 때, 이번 대선 때 말고, 지난 대선 때, 사실 저희는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는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을 좀 안심시켜야 돼요. 그건 뭐냐? 어떤 제안을 가지고 갈 거냐? 우리는 어차피 탄소 중립을 해야 돼요. 탄소 중립 안 하면, 우리 그, 아이들은 다 죽어요, 그냥. 그래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제로를 달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에너지를 뭘로 공급해야죠? 신재생 에너지를 다 바꿔야 됩니다, 대부분을. 그러면 그 신재생 에너지에서 재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 재원도 하나씩 조금씩 국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채워나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단 기본소득으로 최소한의 삶을 보장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본 서비스 국가가 제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전쟁이 치러질 거예요. 이제 곧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도 꾸려지고 그럴 때 이제 반대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반대하는 분들 중에 상당수는 찬성하고 싶지만 걱정돼서 못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그분들을 좀 알려야 될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재정 충분하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재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그 공유부를 우리는 그 활용을 해야 돼요. 공유부는 뭐죠? 그 누구의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알래스카에서 땅 속에서 수구가 나왔거든요. 이거 누구 거예요? 아니, 어떤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이거 정유회사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리 알래스카 주민들 거 아니야? 결국 인식이에요, 인식. 인식만 있으면 우리는 지금 많은 공유자산들을 찾아낼 수 있어요. 자, 뭐죠? 알래스카에 선수가 나와서 그때 민원은 이거 우리 알래스카 주민 거예요. 생각을 해서 알래스카는 지금 기본소득이 주어지고 있죠. 근데 만약에 그 알래스카 민어가 이거 정부에서 거예요. 그럼 기본소득이 주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많은 것들이 있어요. 자연 공유구, 햇빛, 바람. 이거 누구 거예요? 우리 거예요. 지금 햇빛 바람을 이용해서 기본소득이 주어지는 것도 있죠. 어떤 마을에서는요, 기본교통을 실현하고 있는
세금이 투자는 거예요. 그런 것들 그동안 어떻게 했었나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를 인식을 전환하면서 기본적인 삶을 시원하는데 뭐 쓰겠다 이렇게 희망하면 돼요. 이거 리더와 주권자들의 약속이고 그런 거거든요. 자, 빅데이터는 누구 거예요? 빅데이터. 누구 겁니까? 인공지능으로 공부하는 회사들 건가요? 빅데이터로 지금 천문학적인 수준의 돈을 벌는 그 회사들 건가요? 만약에 빅데이터를 그들이 안 걸렸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 다 버려야 돼요. 우리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지금 인공지능 기업이 내가 생수병이라는 걸 인식하기 위해서 그동안 어떻게 했죠? 그 인공지능 개발자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인공지능한테 얘는 1000계산 보여주면 얘가 스트레스가 이렇게도 생수병이라고 인식하는 게 쉽네요. 왜 그러냐면 그러다가 80년대 초반에 들어와서 빅데이터가 있었잖아요. 그거 연결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한테 수많은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10만이나 100만이나 1억짜리. 이렇게 해도 생수, 이렇게 해도 생수, 이렇게 해도. 그래서 이제 AI는 이렇게 해도 생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부합을 했어요. 우리 구성원들이 올린 거예요. 만약에 AI 회사에서 이 생수 사진 1억장을 자기들이 다 찍어서 보여줬다 그러면 그거는 AI 회사인 거예요. 근데 지금 AI는 이 세상에 있는 온갖 만물들을 다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이 다 누가 찍어서 올렸어요? 우리가 올렸어요. 그래서 빅데이터는 공유구예요. 인식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AI나 SNS 혹은 빅데이터로 보는 세금 내기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재원으로 사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동안 그런 걸 너무 모르고 살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R&D 이런 게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신학문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죠? 신학문은 바다가 있어서 리더가 바다와 햇빛을 이용해서 발전소를 지으면 이건 우리 주민들의 것이다. 인식을 해서 이렇게 나눠주고 있어요. 어때요? 분기단입니다. 분기단. 사업도는 분기단 400에서 아마 생활비가 없어서 일가족이 4명이 자살을 하고 이런 저동네에서 절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동네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어요. 저동네 주민들한테 세금 걷었으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이건 21세기형 새로운 지원이에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기간 동안 그런 거예요. 우리 시민으로 생각합시다. 세금 말고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우리는 어차피 해야 되니까 거기서 나오는 걸로 에너지 고속도로 연결해서 합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구미에 바다 있어요?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안으로 우리 다 이사가요? 안 그러셔도 돼요. 여주도 바다가 없어요. 여주에 있는 어떤 조그만 마을에서 태양광 발전소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장이 똑같은 생각이에요. 태양광 발전으로 인해서 나오는 수익은 100배 나타나지 않았어요. 주민들도 그래서 지금 월 1000만원씩 나오고 있어요. 저 1000만원 가지고 기본적으로 10만원 줬어요. 그러니까 하나씩 이렇게 확대해 나가는 거 한꺼번에 하지 못해요. 그리고 이제 추가로 들어오는 재원에 대해서는 마을 공동신앙을 지켜야 이제 저에 사는 마을 사람들은 불보수로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런 거예요. 새로운 재원들이 있습니다. 창의적으로. 그래서 이번 대선 때 이재명 그 당시 후보께서도 이 마음을 못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횡재세가 있어요. 횡재세는 뭐냐면 그동안 원래부터 혼자서 얘기했죠. 압구정동에 지하철역이 들어섰어요. 그랬더니 아파트가 지금 얼마나 지금 평당 얼마짜리 났어요? 압구정동 평당 1억이에요. 압구정동에 있는 주민들이 노력을 해서 1억으로 다른 값을 원했나요? 다른 값 다이아몬드 망하고 원했나요? 아무도 안 했어요. 그냥 거기에 사용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세금은 누가 냈어요? 서울시민이 내고 우리가 내려가지고 압구정역을 세웠더니 거기가 땅값이 오르고 아파트값이 올랐어요. 이거 당연히 세금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반대가 왔죠. 왜 반대가 왔어요? 거기서 권력자 중에
목소리가 힘들어져서 대출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우리가 어려워져서 그렇게 힘들어요. 40조 중에 30% 생기는 12조. 지금 당장 젊은 부부들한테 출생기금을 좀 나눠줄 수 있어요. 월 30만 원. 우리나라 지금 출생률이 낮아서 그동안 국가에서 돈을 얼마 쓸 것 같아요? 300조 원 아시잖아요. 10년 동안 300조 원가 없었어요. 출생률이 전혀 떨어지는데 300조 원 차라리 젊은 분들한테 나눠줬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12조 원이면 지금 닥잖아요. 그러면 젊은 분들이 내가 진짜 내가 어린이집이구나. 정부에서 애들 살릴 수 있는 우리나라 애들 몇 살까지 30만 원 주면 기저귀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런 비용이 그래서 횡재세. 그래서 지금 유럽은 이 횡재세를 실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 너무 더워졌잖아요. 에어컨 틀기 겁나죠. 저 예전에 에어컨 틀면 집사람같이 등을 때려요. 막 이러죠. 우리는 무시세니까.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지금 에어컨을 안 틀면 너무 힘들잖아요. 열사병 걸려서 우리나라 지금 작년에 저소득층 중에 에어컨을 먹여서 못 켜서 열사병 돌아가신 분 계셨어요? 생기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럽이 더우니까 발전회사들이 횡재하잖아요. 횡재세를 좀 매기고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것들이 또 재원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횡재세는 또 하나. 우리나라는 주권자들이 참 위대해요. 여기 계신 분들 위대하지 않으세요? 제가 충남 윤주라는 곳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지금 몇 분이 있어요? 너무 많이 줄 알죠? 사실 저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복사라고 왜 그래야 그래야 되는데 여기가 막 여기 있어서 다행히 시간이 안 나요. 제가 7살 때 공주나 이런 데 가보면 우리도 지금 못사는 곳이 꽤 있죠. 완전 시골이에요. 그래서 이라는 곳이 있어요. 충남에 이 어떤 경천이라는 곳에 이모가 살아서 초등학교 7살짜리가 초등학교 졸업식을 구경을 근데 졸업식이 끝날 때쯤 되니까 버스가 한 10몇 대가 막 들어와요. 그래서 저 버스 뭐예요? 그러는데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한 여자 누나들이 물리치죠. 엄마들이 물리치죠. 이 초등학교 6학년짜리 어린 여자애들 어디 갔어요? 그 버스를 타고 충남항으로 갔어요. 그날부터 직업생활을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집안을 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주경이하고 밤에 중학교 검정고시에 해서 지금 선생님이 만들어놨잖아요. 우리들이 다 그랬잖아요. 그죠? 대한민국 주권자들은 이미 기본사를 실현하고 있어요. 정부가 미안해요. 제가 기본사에 전국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많은 분들께 뵙고 강의도 하고 그러면서 지역 사회를 조사하고 그러거든요. 놀랐어요. 마을 건물이 너무 많아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가서 마을 건물 어때요? 하지도 않았어요. 강남군 사장이라는 분이 가서 알려주지 않았어요. 교수들 가서 마을 건물 하는 거 어때요? 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구성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양식장 현세대랑 공공세대로 만든 것이고 양식장 주인은 우리가 구성원.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 계셔서 노동을 못하시는 분들도 나눠 주셨어요. 이미 기본소득 기본사회를 실현하고 계셨던 거예요. 자, 그럼 여기는 이런 게 있나? 놀랐어요. 적극적으로 이렇게는 안 나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는 아마 권력이 아닌 권한 행사.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얘기가 항상 그러잖아요. 나는 멋있다. 권한을 달라. 나는 권력자가 아니다. 다 이제 권한 행사. 그런 측면에서 지금 여기에가 모이셨을 거고요. 위원장 선거가 있는 거죠. 그런 머슴론을 주장하는 위원장을 찾으려고 이 자리에 모이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권한 행사하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야 돼요. 과연 당신의 철학은 무엇인가? 복지사회 확대인가? 아니면 지금 사회 유지인가? 지금 사회 유지하는 것
했을 거예요. 아니면 후퇴가 윤석열 때 우리나라 복지 수준을 후퇴했을 거예요. 무엇인가? 그때 기전을 물어봐야 되거든요. 저희는 그게 기본사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마을연금의 교훈은 뭐냐면요. 공유부, 리더, 그리고 구성원들의 합의만 있으면 기본소득이나 이 기본사회는 당장 취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본소득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텐데, 기본소득 얼마나 했으면 좋겠어요? 1인당. 그래서 100만 원 가면 좋겠죠, 그죠? 근데 사실 100만 원까지 가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한 50만 원, 그래서 우리가 그 신재생에너지의 재원을 확보하다가 공유 자산을 많이 찾는다 그러면 사실 100만 원 가요. 그런데 우리가 월 10만 원을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월 10만 원이면 1년에 100만 원이거든요. 그럼 5조 원이면 돼요. 5조 원 어때요? 5조 원 얼마입니까? 5조 원이면 우리나라 예산이 지금 650조 원이거든요. 그 국민한테 세금 더 없고 쓸 수 있는 돈이에요. 근데 월 10만 원이면 어느 정도 위력이 있는 돈이냐면, 아까 플랫폼 하시는 거 가정이잖아요. 하루도 안 쉬고 12시간 동안 자전거를 타고 오토바이 타서 배달을 해서 집에 스낵을 갖다 주는 거거든요. 근데 월 10만 원씩 주어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가족 3인,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한테 드릴게요. 그러면 아버지는 4인을 주실 수가 있어요. 사우나를 가고, 정신회를 가고, 산에한번 가서 야호 소리를 칠 수가 있는 그런 돈입니다. 이걸 월 50만 원까지 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많은 돈이 들겠죠. 근데 이것도 현실적으로 지금 가능해요. 세금도 지금 나라는 세금이나 복지가 주목되는 것들 많죠. 그런 거 하면 월 50만 원 충분히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능한 수준. 이걸 지금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인클로저 운동이라고 기억나십니까? 인클로저 운동? 제가 여기에 지금 인클로저 운동은 어떤 거냐면요. 영국에서 벌어진 거예요. 이거. 그때 귀족들 귀에 어마어마한 재테크에 대한 소식이 들어왔어요. 그 요즘은 코인이죠, 그죠? 근데 그 당시에 농사를 짓고 있던 귀족들 귀에 야, 양을 키워. 그래서 양털을 따라서 프랑스에 수출하면 그쪽에 팔면 농사 짓는 것보다 수십 배의 돈을 벌 수 있어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귀족들이, 여러분들이 귀족에서 어땠을까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그럼 농민들 어떻게 찾아야 되잖아. 농민이 필요가 없거든요. 양을 키우는 거잖아요. 그러셨을 거예요. 난 그냥 돈 안 벌래. 이러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귀족들은 하나같이 다 목장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농민들은 하루아침에 쉬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그냥 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시골에서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죠? 도시로 갔어요. 기대가 있었겠죠. 도시에 가면 일자리가 있겠지. 근데 일자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거지가 되거나 날강도가 되거나 중도둑이 됐어요. 그 당시에 중도둑 된 사람은 사형을 받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 너무나 그 시기에 대전환기는 원래 좀 고통스러운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대전환기죠. 기후위기 4차 산업혁명 대전환기죠. 그때 1차 대전환기가 있었던 거예요. 인류 역사에. 갑자기 도시에 빈민들이 몰아닥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학자가 책을 썼어요. 뭐라고 썼는지 알아요? 저 빈민들을 국가가 돕자고 썼어요. 어때요? 과격해요? 저 빈민들을 국가가 지원하자라는 생각이 어때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공공부족이에요. 필요생님이 말씀하셨죠, 아까.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을 쓴 사람은 공학단이라다 잡혀서 비참하게 죽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생각을 어떤 정치인이 지원자치단체에서 실험을 했으면 이거 괜찮은 건데 이거 당연히 해야 될 건데라고 생각이 들어서 고생이 확산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제도적으로 실제로 도입된 거 100년입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지원하기 시작했어요. 자, 기본사회.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본사회 회사입니다. 그걸 지금 지자체에서 엄청나게 심어가고 있어요. 어디서 그렇죠? 마을정뿐만 아니라 광명시 뭐 이런 곳에서 지자체 단체장들이 이걸 시험하고 있어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래서 이번에 지선에서 지금 중앙에서는 대통령께서 기본사회를 꺼내고 있어요. 일단 성장을 시켜야 기본사회를 꺼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선에서 지방에서 이렇게 기본사회가 좀 시켜야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을정부처럼 지방정부에서 우리가 기본사회를 특수공약을 내세우고 그런 후보가 되고 그러면 아래서부터 위로 이런 기본사회가 확산돼요. 자, 그래서 당부부터 특히 국민부터 이 기본사회에 대한 어떤 그 실현의 어떤 바람이 한국 전체로 흡수하는 바람에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시 한번 우리 이대준 강사님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왔는데 그렇게 행사가 남으니까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신 분 강의 좋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질문 없는 걸 한번 몇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하니까 소리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5분 정도 진행을 빨리 하기 위해서 각 쪽에 우리 민주정치학교 우리 수강생들은 한쪽으로 좀 모여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순서대로 빨리빨리 한 번씩 나와서 수료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로 위원장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예. 우선은 유희가 위원님부터 수료증을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윤재. 수료증 소속 VC과학지역위원회 성명 고윤재. 위 사람은 더불어민주당 강북구당 구리 민주정치학교 2기 과정 2025년 8월 1일부터 8월 24일까지 과정을 수료하고 2025년 9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강산북도당 구리시각지역위원회 위원장 김철호. 그다음에 권지영. 수료증 소속 구리시각지역위원회 소명 권지영.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수료증 소명 김지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운동되고 좋습니다. 박영태. 김식 전문이 말 활동 많이 했어요. 김치. 그 다음에 양태영. 이무동 운동장. 수료증 성명 박영배.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수료증 성명 양대영 이하대영은 같습니다. 오병수의 수료증 성명 오병수 이하대영은 같습니다. 수료증 성명 이영란 이하대영은 같습니다. 구미을 수료생분들도 다 이쪽으로 다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수료증 성명 최종수 이하대영은 같습니다. 예, 수고하신 김초로 지역위원장님에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직무대행이 수료증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리 수료증 소속 구미시을 지역위원회 성명 김정리 위 사람은 더불어민주당 강북도당 구미 민주정치학교 2기 과정을 수료한 2025년 9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경상북도당 구미시을 지역위원회 위원장 직대 이상호 유종원 수료증 성명 유종원 이하대영은 같습니다. 차견님 유승원 수료증 성명 유승원 이하대영은 같습니다. 문창 수료증 성명 문창균 이하대영은 같습니다. 수료증 성명 이상민 이하대영은 같습니다. 수료증 성명 이지연 이하대영은 같습니다. 장기태 수료증 성명 장기태 이하대영은 있습니다. 수료증 성명 최명하 이하대영은 같습니다. 예, 이번에 우리 민주정치학교 2기는 총 28명이 수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각적 15명, 을적 13명이 수료했고요. 이 중에 갑에서 우수 수강생과 조에서 우수 수강생을 선발을 우리 강사님이 직접 해주셨고요. 과제, 발표 여러 가지를 출석 부분도 다 해서 여기 상은 주는데 이 상은 큰 의미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드리는 거고 실제 상은 민주당 창당 70주년 당 대표 포상에 이 두 사람은 포상
권지영, 국민을 최혜화 나오셨습니다. 국민과 권지영 군으로 수상하겠습니다. 우수 수강생 성명 권지영 소속 국시각 기후위원회 위 사람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민주정치학교 2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수여 2025년 9월 27일 국민민주정치학교 학교장 진용화 친구들 최배웅화 기하 내용을 받습니다. 예, 뭐 아마 저딱 이런 보상이 내놓을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제가 나는데 단체 사진을 그냥 이리 치고 그리면 안 될까요? 여기서 손을 들고 이렇게 찍읍시다. 아니, 찍어주십니다. 예, 사진사가 서빙하고 사진사가 서쪽으로 가고 이거 보이고 이쪽에서 손을 보여줍시다. 앞으로 나오지 말고 자, 우선 좀 들어주십시오. 우선 자, 뒤에는 좀 일어나주세요. 앞에 앉아 계시고 내가 이야기할게. 뒤에는 좀 일어나시고 기사님 바로 보입니까? 여기 보라 가세요. 여기 다. 안 돼요. 방에 안 잡혀요. 방 안 잡히면 앞으로 안 보일게요. 얼굴 조금씩만 다들 활짝 웃어주시네. 자, 그럼 구하고 내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구미하면 파이팅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구미!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